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새로운 환경에 놓이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순간을 자주 경험합니다. 직장, 학교, 모임, 여행, 심지어 일상적인 장소에서도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이루어지곤 하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은 더욱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단순한 사교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낯선 사람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며 관계 맺기에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을 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낯선 사람과의 첫 만남에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대감, 긴장감, 불안함이 동시에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첫 만남에서 우리의 태도와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긍정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처럼 자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관계에서는 첫인상이 더욱 중요합니다. 따뜻한 태도와 열린 마음을 갖고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이 관계를 빠르게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볍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과 대화를 통해 점차 발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지키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성향과 맞지 않을 수도 있으며 때때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자신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친해지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쌓아가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단순히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의미 있는 인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더욱 풍부해지고 의미 있는 순간들이 쌓여갑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환경에서의 인간관계 형성은 단순히 사교적인 활동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낯선 환경에서는 누구나 긴장할 수 있으며 어떻게 첫 발을 내딛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심도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친목을 맺는 것을 넘어 보다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새로운 장소에서의 인간관계 형성은 우리의 사회적 스킬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첫인상이 중요하며 적극적인 태도와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화 기술을 향상시키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와 함께 신뢰를 쌓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억지로 친해지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과 만나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관계의 깊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형성되므로 조급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소를 잊지 마라. 새로운 사람과의 첫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인상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표정을 통해 첫인상을 형성하며 이는 향후 관계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뜻한 미소는 상대방에게 친근함을 전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미소는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며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낯선 환경에서는 긴장감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가벼운 미소 하나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소를 짓는 것은 단순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새로운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때 밝은 표정과 함께 가벼운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자연스럽고 따뜻한 첫인사를 건네는 것은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물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오오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같은 간단한 말 한마디에 미소를 더하면 상대방도 경계심을 풀고 편하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상대방이 어떤 분위기인지 파악하고 친근한 제스처를 추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손짓이나 가벼운 끄덕임으로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도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첫 만남에서 너무 형식적인 인사보다는 상대방의 관심사나 현재 상황과 연관된 간단한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라면 요즘 업무가 어떠세요? 또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화를 활발하게 만드는 효과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첫 만남에서 신체 언어는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과 눈을 맞추며 말을 하면 신뢰를 주고 너무 경직되지 않은 몸짓을 유지하면 친근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손을 가볍게 움직이거나 살짝 몸을 기울이며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이 더욱 편안하게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처음 만난 사람과의 어색함을 줄이고 원활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한마디의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소통하려는 태도와 관심이 함께 어우러질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미소는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이 미소를 지으면 이를 보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즉, 내가 먼저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도 미소로 화답할 확률이 높아지며 이는 관계 형성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미소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짓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관계 형성에 강력한 도구인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지은 미소는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웃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거울을 보며 자연스러운 미소 연습을 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으면 더욱 자연스럽고 친근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꼬리를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눈빛까지 따뜻한 감정을 담아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도 더욱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미소는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밝은 미소가 예의의 표현으로 간주되지만 일부 문화에서는 지나치게 활짝 웃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면서 적절한 미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부드럽고 절제된 미소가 신뢰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소는 단순한 표정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첫 단계이며 상대방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미소 하나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더 나아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미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좋은 첫인상을 남기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직장이나 새로운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때 밝은 표정과 함께 가벼운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우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같은 간단한 말 한마디에 미소를 더하면 상대방도 경계심을 풀고 편하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는 처음 만난 사람과의 어색함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을 찾아라.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더 쉽게 마음을 엽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유사성의 법칙이 작용하여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끼리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쉽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이 관계를 빠르게 형성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공통점은 단순한 취미나 관심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출신 지역, 학교, 직장 경험, 좋아하는 음식, 운동 습관 등 다양한 요소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서도 유사성을 찾아 대화를 이어나가면 상대방도 편안함을 느끼고 신뢰를 형성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에서 동료를 만났다면 여기 근처 맛집 아세요?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상대방이 관심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라고 질문을 확장하면 더욱 깊이 있는 대화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관심사나 경험뿐만 아니라 비슷한 가치관이나 목표를 공유하는 것도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직업적 목표를 가지고 있거나 비슷한 성장 방향을 추구하는 사람들과는 더욱 의미 있는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취미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인생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통점을 찾을 때는 지나치게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주제로 시작하여 점차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을 던져 상대방의 취미를 알아보고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공통점을 찾는 것은 필수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관심사, 경험, 가치관 등을 통해 상대방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적극적으로 질문하라.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 관계 형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경청은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입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대화에서 너무 자기 이야기만 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열린 질문을 던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지내세요? 여기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같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해보세요. 열린 질문은 단순히 아니오로 대답하는 질문보다 대화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상대방의 대답에 맞춰 자연스럽게 후속 질문을 던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최근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라고 하면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같은 질문을 이어가면서 대화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은 피하고 상대방이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어떤 취미 활동을 하세요? 이 분야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같은 질문은 부담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문을 던진 후에는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질문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답변에 관심을 가지고 맞장구를 치거나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 경험이 있었군요 같은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도 대화에 더 몰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대화는 질문과 경청이 조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자연스럽게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새로운 관계에서 너무 급하게 친해지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친밀감을 쌓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에 맞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특히 거리감 조절이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다가가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소극적이면 관계를 맺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성향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대화를 즐기는 타입이라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것이 좋지만 상대방이 조용한 성향이라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친해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거리도 포함됩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깊게 개입하거나 상대방의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면 오히려 관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점차 신뢰를 쌓아가며 친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관계의 깊이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업무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므로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공통의 프로젝트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취미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좀 더 자유롭게 감정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가 반드시 깊어질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이나 타인의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더 원활하게 만들고 상대방과의 신뢰를 자연스럽게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성급하게 관계를 형성하기보다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사람에게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하거나 과도한 관심을 보이면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고 거리를 두려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균형이 중요한 이유는 서로의 심리적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상대방의 가족사나 경제적인 문제 같은 민감한 주제를 너무 빠르게 꺼내면 상대방이 경계심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경우에도 적절한 속도로 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보내는 비언어적 신호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눈을 자주 피하거나 몸을 살짝 돌리는 등의 반응을 보이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미소를 짓거나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가는 경우라면 친밀감을 조금 더 높여도 괜찮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은 관심을 보이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가벼운 관심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장소에 자주 오시나요? 또는 여기 분위기 어떠세요? 같은 간단한 질문을 통해 부담 없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편안해하는 주제를 찾고
이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친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다가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성향과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5번째, 신뢰를 쌓아라.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과 태도를 통해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신뢰를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따라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태도와 성실한 행동이 필수적입니다. 신뢰를 쌓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한 약속을 어기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은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만남 시간을 정했을 때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경우 미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며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은 단순한 듣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말에 집중하고 공감하며 반응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무심한 태도로 듣거나 대화를 끊지 않고 눈을 맞추며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렇군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같은 공감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신뢰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 험담이나 뒷말을 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누군가의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은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내 험담도 할 것이라는 불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삼가고 긍정적인 말과 칭찬을 자주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시작한다면 저는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지만 좋은 면도 많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로 행동과 말이 일치해야 합니다. 말로는 언제든 도와줄게 라고 해놓고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면 피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따라서 신뢰를 쌓으려면 말과 행동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되면 도와줄게 라고 했다면 실제로 시간이 될 때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신뢰는 상호적인 것이므로 먼저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정직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진솔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신뢰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결국 신뢰를 쌓는 과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꾸준한 태도와 행동의 결과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경청하며 공감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신뢰 형성의 핵심입니다. 또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하며 진정성 있는 태도로 상대방을 대할 때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벼운 스킨십을 활용하라. 스킨십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체적 접촉은 감정을 전달하는 강력한 수단이며 상대방에게 친밀감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스킨십은 상대방의 성향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활용해야 하며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가벼운 악수나 손을 가볍게 터치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악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스킨십 형태로 단순히 인사를 나누는 행위를 넘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빠르게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손을 단단히 잡고 눈을 맞추며 인사하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화 중 상대방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은
친근한 태도를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만들고 대화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정말 축하해요 하면서 가볍게 어깨를 두드려주면 더욱 진심 어린 축하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포옹이나 팔짱 끼기 같은 스킨십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지 고려한 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는 포옹이 일반적일 수 있지만 직장 동료나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러한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접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스킨십을 활용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따뜻한 미소를 짓거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킨십은 강요가 아닌 자연스럽고 편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가며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화적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신체적 접촉이 일상적인 인사법으로 여겨지는 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지나친 스킨십이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스킨십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양에서는 포옹이 흔한 인사법일 수 있지만 아시아 문화에서는 악수나 가벼운 고개 숙임이 더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킨십은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상황에서 적절한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성향과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통해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대방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부정적인 사람을 피하라. 새로운 환경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마주할 수도 있으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거나 남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는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분과 사고방식의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종종 불평을 많이 하거나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너무 가까워지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강화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간관계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고 싶다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태도를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거나 끊임없이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유심히 살펴보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을 때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같은 중립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까운 지인이나 동료가 부정적인 태도를 자주 보인다면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런 점도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같은 방식으로 부드럽게 대화를 유도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부정적인 시각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밝고 희망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목표와 가치관을 더욱 명확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관계를 조절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면서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째, 자신에게 솔직하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때 무리해서 다른 사람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쉽게 적응하기 위해 주변의 분위기에 맞추거나 자신의 본래 성격과 다르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계의 피로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하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친근한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인사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천천히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예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가 필요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숨기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상황이 불편하거나 부담스럽다면 이를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친해진 후에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건강한 태도입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억지로 외향적인 척 행동하면 장기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이 지나치게 조용한 분위기에 억지로 적응하려 한다면 본연의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신에게 솔직하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며 이러한 태도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사람에게 더욱 신뢰를 느끼며 가식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환경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때로 긴장되지만 올바른 태도와 접근 방식을 갖춘다면 누구나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친해지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쌓아가며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솔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미소를 짓고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통 관심사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대화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신뢰를 쌓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성장하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일상 속에서 적용하여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만약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험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성장하는 데 마음 다스리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